그는 갑자기 나타났다. 먼 땅에서 왔다고 했다. 그곳의 숲은 아직도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고 강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실어 나른다고 했다. 깊은 눈을 가진 캄보디아 소년이 성스러운 나무 아래 말없이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존재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새들은 노래를 멈추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으며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도 가슴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은 보내졌다, 고만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마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해 받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 내게 보여주었어요. 소년은 말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곳에서 오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합도 아닐 거예요. 나뉘어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거예요. 수년간 한국의 정치는 깊은 분열과 갈등, 스캔들과 긴장 속에 빠져 있었다.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의 대립은 현재의 결정들에도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한쪽은 제도적 엄격함을, 다른 쪽은 변화의 약속을 상징했다. 둘은 각자의 한계까지 갔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듯했고 사람들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 캄보디아 소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 침묵의 장막을 찍고 등장한 예언은 신비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아무도 그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연약해 보였고 겸손한 차림에 맨발엔 흙이 묻어 있었고 손도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노인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세계의 꿈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열쇠라고 했다. 첫 번째 꿈에서 소녀는 말했다. 너무 짙은 안개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망각이었어요. 모든 것이 존재했지만 잊혀진 상태였어요. 안개 속에 어떤 존재가 걸어 다녔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나를 따뜻하게 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세상이 뒤집혀 있었어요. 해바라기들이 땅속 아래로 피어나고 있었고 태양은 땅에서 떠올랐어요. 질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몰라 했어요. 세 번째 꿈에서는 푸르고 고요한 호수가 있었어요. 생명은 없었어요. 그 바닥에는 금빛 구체가 있었죠.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손댈 수 없었어요. 하늘이 말했어요. 한국의 누군가가 그곳에 손을 댈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요. 소년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래된 봉인이 풀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선택받은 자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보내진 자라 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은 전달자라고만 말했다. 그것뿐이었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그는 말했다. 모두가 더는 길이 없다고 믿을 때 나타날 겁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갈라졌을 때요. 그는 피의 강 속 인것처럼 올 겁니다. 물을 흔들지 않고 소리 없이,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요. 최근의 정치적 싸움들로 상처 입은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이겼고 졌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잊힌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실수 때문이 아니라 시간 속에 지워진 지도자들을 떠올렸다. 숨겨진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침묵으로 사라진 이들. 하지만 소년의 예언에 따르면 진정한 귀환은 과거의 얼굴이 아니라 보존된 본질의 귀환이 될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들었지만 이해한 사람은 적었다. 그러나 누구도 무사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말없이 있던 소년의 모습, 그러나 세기를 꿰뚫는 듯한 눈빛은 마을의 대화 속에서 늘 언급되었다. 그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시계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다른 시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여신이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마리 뱀이 있었다. 여신은 시계바늘을 안으로 돌려요. 뱀은 시간을 먹어요. 그가 다 먹고 나면 시계는 멈춰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바늘이 나타나요. 그 바늘이 새로운 지도자를 가리킬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서서히 몇몇은 징조를 보기 시작했다. 방향을 바꾸는 바람, 아무 데서나 들려오는 소리, 낯선 이의 눈빛이 떠오르게 하는 기억.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예언과 맞닿아 있었다. 소년은 어디서, 언제인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만 말했다. 잊힌 이름이 바람에 실려 불릴 때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당국은 조사를 시도했다. 소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오래된 목소리들에 의해 깨어났다고 했고 자신이 말하는 말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저 하늘에게 내 입을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는 말했다. 캄보디아 소년의 예언은 처음엔 속삭임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깊은 정치적 분열, 드러난 사회적 상처, 그리고 커져만 가는 제도에 대한 불신 속에서 그의 말은 점점 더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거울처럼 나라 앞에 놓였고 예언된 일이 이미 막을 수 없이 펼쳐지고 있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이재명 정치인의 상징적 몰락 이후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국민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보수도 진보도 지친 국민에게는 공허한 말처럼 느껴졌고 거리에서는 어떤 진영도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공감이 퍼져나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낡은 이름들이 피로 속에 기억되고 새로운 이름들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의 말은 학자들, 승려들, 영적 탐구자들, 심지어 지역 지도자들까지도 비밀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예언을 바탕으로 현실을 해석하려 했다. 소녀는 날짜를 말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하지도 않았다. 재난이나 선거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주기, 상징, 그리고 징후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현실과 맞물리는 듯 보였다. 정부 건물 앞에는 침묵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재편되고 있었다. 언론도 조심스럽게 소년과 그의 예언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독립방송국은 그의 이야기를 번역하여 다큐멘터리로 내보냈다. 그 영상에서 소년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을 거울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국민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힘이 아니라 진실로요. 그는 그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 정당들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기존 정치의 흔적을 지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잊혀진 곳에서 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은 대학생들, 사회운동 단체들, 심지어 불교 사찰과 개신교 교회에 남겨진 전단지 속에서도 퍼져나갔다. 마치 메시지에 생명이 깃든 듯 스스로 퍼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꿈이 드러났다. 소녀는 짙은 기운에 둘러싸인 차에 바다가 책처럼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물결이 조용히 갈라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안에는 모래 위에 쓰인 글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장로들은 이 비전을 한국의 새로운 영적 정치적 길이 열리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판단 없이, 분노 없이, 개인의 욕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이었다. 대구 인근 마을에서 열린 전통 의식 중 한 노승은 징조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기술과 국제적 인지도에서는 부유해졌지만 조상을 이끌던 영적 중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집단 정신의 부활이 될 것이라 말했다. 소녀는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든 국민을 깨우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이 말을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나올 지도자로 해석했다. 어쩌면 치유자, 교사, 농부일 수도 있다고. 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은 그가 이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소년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분 곁을 걷고 있어요.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왜냐하면 지금은 여전히 볼 자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주도의 한 노무당은 장엄한 어조로 말했다. 이 캄보디아 소년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보길 멈춘 것을 그가 본 거죠. 한국은 지금 자기 사명을 다시 떠올리라는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년 예언자에게서 나온 수많은 문장 중 특히 하나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반복되어 퍼졌다. 모든 것이 믿기 어렵게 느껴질 때 그는 올 것이다. 바람을 타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바람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심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할 리가 없다고 느끼며 노년층은 더 당열된 시절을 그리워하는 지금 이 예언은 비옥한 토양을 만났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운명의 문제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한국은 거울 너머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캄보디아 소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간의 뱀은 이제 거의 배가 찼어요. 그리고 그것이 먹기를 멈추는 순간 시계바늘은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비록 부정하더라도 마음은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한 외국 소년의 상징적인 환상처럼 여겨졌던 그의 말이 점점 고대의 지도가 펼쳐지듯 세상 앞에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소년의 예언은 한때 나만의 바람 속에서만 속삭이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경계를 넘어 속삭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고립되고 철의 구조와 침묵으로 굳어진 북한. 그 북한이 처음으로 소년의 예언 속에서 언급되었다. 그들은 벽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벽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는 그 벽 위를 걸을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벽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른 풀에 불붙듯 퍼져나갔다. 이 예언은 단지 남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한반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일이라는 말이 순진하거나 유토피아적이라 여겨지는 이 시기에 그 소년은 마치 이미 미래를 본 사람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어떤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처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38선을 가로지르는 살아있는 흉터라고 말했다. 한편 국경 지역에서는 기이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 종소리를 들었다는 병사들, 안개 속에서 흰빛이 몇 초간 떠있다 사라졌다는 초소 근무자의 증언. 회의적인 이들은 기상현상이라고 치부했지만 예언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 신호를 이해했다. 모스크바에서는 한 영적 탐구자와 연결된 한국어 번역가가 오래된 슬라브어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에는 남쪽에서 온 소년이 이름 없는 사람을 예고하며 그의 목소리는 북쪽의 얼음을 넘어 자고 있는 사자를 깨우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부는 이 문서를 캄보디아 소년과 연결지었다. 또 다른 이들은 우연이라 여겼다. 하지만 가장 주의 깊은 이들은 알았다. 예언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소년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더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말은 새로운 감정,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전 세계가 균형을 잃은 이유는 아시아의 심장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그 심장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맥박이에요. 며칠 후 위성은 백두산 인근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 신성한 산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백두산 주변에서 소규모 지진, 열 에너지 흐름, 그리고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지린성의 한 도교 승려는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그 꿈에서 한 한국 남성이 흰옷을 입고 산들 사이를 걸었고 그의 머리 위로는 하늘이 황금빛 원으로 열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 신토 무녀가 공개적으로 100년 전 기록된 예언을 언급했다. 그 예언에는 그림자 속 한국에서 나타나 세상의 바람길을 재정렬할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오래된 문장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캄보디아 소녀는 언젠가 속삭이듯 말했었다. 용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방향 없는 바람을 불고 있어요. 한반도의 움직임을 늘 조용히 지켜보던 중국도 해상 군사 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 내부의 도교적 자문그룹 일부에서는 대륙의 영적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정치가 아닌 어떤 더 큰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지금의 질서라는 장벽엔 금이 가게 될 것이다. 예언은 태평양도 넘어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아이가 기도 중 흰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알 수 없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사진을 본 한국인 언어학자는 곧장 그것이 캄보디아 소년이 묘사한 상징과 일치한다고 알아보았다. 그 상징은 안으로 돌다가 다시 밖으로 도는 열린 원, 시간의 바늘, 징조는 사방에 있었다. 즉시 그것을 알아채는 이는 드물었지만 몸으로 시간을 느끼는 이들, 영혼으로 듣는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식처럼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한국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연속된 새 밤 동안 안정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완벽한 원형 구름이 여러 도시 위에 나타났다. 전주, 서울, 평양,
그곳 주민들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빛을 목격했고 그 빛은 서로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다고 전했다. 어떤 레이더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어떤 과학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승려들과 무당들, 노학자들과 소년의 예언을 따라온 이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분명했다. 시계는 거의 멈추려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정치계 전반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후보도 이제 군중의 열기를 끌어낼 수 없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연설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듣고 있었지만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마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분석가들은 일정한 흐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통적 리더십에 대한 깊고 갑작스러운 무관심이었다. 마치 국민 전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진정한 인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한편 북한은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공격 시뮬레이션, 서방을 겨냥한 암호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했다. 하지만 그 속엔 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 메시지에는 단순한 위협뿐 아니라 어떤 숨겨진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다. 마치 그 정권 내부에서도 무언가 더 큰 것, 군사적이지 않은 것, 이 자신들의 벽을 넘어올 것임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최근 남한에 도착한 한 탈북자는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불문율의 전설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남에서 온 한 남자가 무장 없이 불의 선을 넘어올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는 무기가 아닌 시간을 무기로 지녔다. 그를 신문하던 요원이 캄보디아 소년을 언급했을 때 탈북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중국 산둥의 산속에 은둔한 고대 도교 집단은 한 폐허가 된 사찰 아래에서 발견된 성문 시웬을 공개했다.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이를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호랑이와 용이 발톱을 거두면 흰 꽃이 갈라진 강들 사이에 피어날 것이다. 그 땅은 바로 한국이리라. 일본 나라의 한 불교 사원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한 비구니가 환시를 보았다고 전했다. 그것은 안개로 된 다리가 두 절벽을 잇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다리 한가운데 눈을 가린 채 흰옷을 입은 남자가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릅니다. 마치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처럼요. 긴장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그것은 두려움의 긴장이 아니었다. 기다림의 긴장이었다. 마치 온 나라가 숨을 참은 채 멈춰 있는 듯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진 캄보디아 소녀는 강원도 산골의 한 마을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그는 오래된 전설에 따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잊힌 이름들이 바람에 속삭인다는 동굴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3명의 노인을 마주하고 그는 지금까지 중 가장 무거운 선언을 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계단을 올라가는 이가 아닙니다. 그는 뿌리에서 끌려 올라올 겁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한 오랜 적이 그를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잃은 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땅이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열릴 겁니다. 며칠 뒤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땅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 작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민간 위성이 그 모습을 포착했다. 한 은퇴한 고고학자가 그 이미지를 보고 조선시대 예언 그림들과 비교했는데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세계를 잇는 구불구불한 선, 중앙에 열린 하나의 틈. 인천 해안에서는 한 어부 여인이 해변에서 금빛 무늬가 새겨진 돌을 발견했다. 햇빛에 비춰질 때 그 무늬는 완성되지 않은 원을 형성했다. 그녀가 그것을 근처 절에 가져갔을 때 한 승려가 낮게 중얼거렸다. 바늘이 이미 중심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요. 세계 곳곳에서도 종교인들과 학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한 랍비는 동쪽에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티베트의 한 영적 지도자는 용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노신토 사제도 선언했다. 순환은 닫혔다. 거울 한가운데에서 연꽃이 피었다. 브라질에서는 한 영매가 자동 기술로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이렇게 전했다. 아시아의 새로운 인도자는 이미 빛에 닿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 원주민 장로가 의식 도중 모래 위에 원형의 상징을 그렸는데
그것은 몇 달 전 캄보디아 소년이 허공에 그렸던 그 형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이 전해졌다. 신문에도 영상에도 담기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공동의 침묵된 의식 속에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속삭이듯 도달했다. 그는 명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치유하러 왔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가장 깊이 울린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성찰은 이 여정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메시지와 계시가 곧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